다음으로 콘덴서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 가면 회로 이론 1장에서 저항의 연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렬이다, 병렬이다, 직병렬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회로 이론에서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회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키르호프의 법칙이나 옴의 법칙을 배우게 돼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하시면 한결 더 좋습니다. 볼게요. 콘덴서의 연결이라고 해서 콘덴서의 연결입니다. 연결인데 우리 콘덴서 기호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평형판 콘덴서를 약간 축소시킨 거죠. 이런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보세요. C1이라 하고 C2라고 합니다. 콘덴서 이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얘를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C1과 C2를 이렇게 분로시켰죠. 길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CT라고 해서 얘는 합성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요.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VC1, C1에 걸리는 전압, C2에 걸리는 전압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해서 Q1에 걸리는 전압, Q1의 전기랑 Q2의 전기랑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키르호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키르호프 법칙은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C1, C2가 있을 때 만약에 제가 전체 전압을 인가합니다. 전체 전압을 인가하면은 C1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C2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C1에 걸리는 전압, 병렬일 때 C1에 걸리는 전압과 C2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키르호프 이 법칙인데 이 법칙을 조금 알고 계신 상태에서 유도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직렬 연결 먼저 해봅니다. 직렬 연결. 네. 근데 실제로는 콘덴서 이렇게 직렬 연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하나를 쓰면 쓰지 직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얘가 3장에서 나오고 4장에서 나오는데 시험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보세요. C1이고요. C2입니다. 여기에 뭐 전압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네. 네. 뭐 교류전압이라고 보고요. 고류전압 우리가 이렇게 써요. 고류전압 이렇게 씁니다. V를 가했어. 보세요. 여기에 걸린 전압 V1이고 여기에 걸린 전압 V2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키르호프의 법칙이 뭐냐면 V는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예요. V1 플러스 V2.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C1이 있고 여기에 C2가 있는데 전기량 Q가 있어요. Q가 있는데 Q는 같습니다. 전체 Q는 Q1은 Q2가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전하가 축적이 됩니다. 그럼 얘 반대편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고 선이 연결됐으니까 여기는 뭐다? 다시 플러스 같은 양의 플러스 같은 양의 마이너스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1과 Q2라고 했지만 얘들은 같고 전체 전기량과 같다는 겁니다. 직렬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전류는 직렬에서 I1, I2예요. Q는 I2죠. Q는 IT죠. 맞죠? 당연히 전류가 같으니까 키르호프 1법칙입니다. 전류가 같으니까 같은 시간에 곱하면 전기량도 같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기본 개념이 되는 거죠.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Q는 Q2고요. V1과 V2는 같은데 우리 앞에서 하는 공식 중에 이게 있죠. 보세요. V는 이렇게요.
V는 C분의 Q 앞에서 용량계수, 전위계수 할 때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맞죠? 이것을 대입하면은 보세요. V1은 어떻게 돼? V1은 C1분의 Q. Q1은 Q2니까 V2는 C2분의 Q가 됩니다. V2는 C2분의 Q가 돼요.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V는 Q로 묶으면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돼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보세요.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기량인데 V는 C분의 Q니까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기량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전기량 곱하기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즉 뭐냐? C 토탈분의 합성 정전 용량분의 1이 얼마다?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정전 용량, 합성 정전 용량분의 1이 얘니까 저 합성 정전 용량 얼마가 돼요? 얘를 뒤집으니까 얼마?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입니다. 예. 얘를 정리하면 통분하면요. 통분해서 정리하면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 페럿이 된다는 겁니다. 네. 얘가 우리가 혹시 회로 이론을 공부하신 분이 많으실 건데요. 혹시나 아니면 과목을 돌고 두 바퀴 참 보신 분들은 회로 이론과 얘는 제가 원래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 회로 이론과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에 병렬 연결이 있어요. 저항에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로 해서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지금 얘는 C의 직렬이에요. 직렬. 콘덴서의 직렬 연결입니다. 콘덴서 직렬 연결이고 얘는 뭐냐면 저항의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R과 C가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콘덴서의 직렬과 저항의 병렬이 계산하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V1은 어떻게 되느냐? V1은 이렇게 돼요.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전체 전압이 됩니다.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전체 전압. V2는 어떻게 되느냐?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전체 전압이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V는 C분의 Q에 의해서 전압과 정전 용량은 이렇게 반비례하거든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1을 구할 때 2를 대입하고요. 2를 구할 때 1을 대입합니다. 우리가 저항의 병렬이라고 했죠. 저항의 병렬이라고 할 때 I1은 어떻게 구하냐면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류 얘도 1 구할 때 2고 2 구할 때 1이에요. 왜 이러냐면 전류는 R분의 V에서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 싹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V1과 V2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기억하셔야 될 거 저항 부분은요 회로 이루어내서 하시고 자기약에선 정전 용량이 나왔는데 정전 용량에 합성 정전 용량, 직렬에서 합성 정전 용량, 그 다음에 V1에 분배되는 전압, V2에 분배되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1 구할 때 2, 2 구할 때 1.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얘는 저항에서의 병렬과 같다 이렇게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압은 정전 용량에 반비례해서 분배된다. 요 공식에 의해서 반비례해서 분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병렬 연결은 제가 간단하게만 보면 보세요. 콘덴서 C1이 있어요.
C2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V1이 걸리고 V2가 걸리고 여기에 Q1이고 Q2예요. 했을 때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V는 V1은 V2가 됩니다. V는 V1은 V2. 그 다음에 C는 당연히 보세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에 뭐 플러스겠지만 얘들이 어떻게 뭐 넓이도 다르고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Q는 뭐예요? Q는 CV죠, CV인데 V는 같은데 C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쉬워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얘는 우리가 저항에서 R1 플러스 R2라는 것이 있어요. 언제 쓰냐면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 그 다음에 얘는 언제예요? 지금 한 거 언제? C의 콘덴서의 얼마? 병렬 연결일 때. C의 병렬 연결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똑같다라고 하고 얘도 그리고 뭐냐? 병렬은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절대 헷갈리는 의미 없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항에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정말 기본인데 그것과 반대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Q1과 Q2 다르다 그랬죠? Q2는 어떻게 되느냐? C1 플러스 C2분의 얘는 어떻게 된다? 다시 C1 플러스 C2분의 얘는 어떻게 된다? 전체 전기량에서 1 구할 때는 C1 대입하고 2 구할 때는 C2 대입합니다. 왜 그러냐? Q는 CV에서 Q와 C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는 CV에 의해서 비례하니까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항에서 직렬 연결일 때는 R1 플러스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V,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V예요. 왜냐하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을 내면은 이렇게 분배되는 것들 있죠. 분배되는 것들은 이것이 비례하면은 만약에 비례하면은 1 구할 때 1, 2 구할 때 2예요. 근데 만약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1 구할 때 2, 2 구할 때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유도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네.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 건데 병렬 연결시 전체 전압이에요. 병렬 연결시 전체 전압인데 그 병렬 연결시 전체 전압을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도체에서 구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구를 병렬 연결했는데 반지름과 전압을 준 거예요. 전압을 주었을 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요즘 출제 많이 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많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어진 조건이 뭐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는 결과식이 R1 플러스 R2, R1 V1, R2 V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 구도체에서 반지름과 전압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단 전체 전압 V는 전체 C분의 전체 전기량입니다. 전체 전기량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전체 병렬 연결이니까 C는 어떻게 돼요? C1, C2고 Q는 어떻게 된다? Q1, Q2죠. Q1, Q2입니다. 그러면 구도체에서 정전 용량 앞에서 얼마였어요? 4파이 엡실론 R1 4파이 엡실론 R2 네. Q는 얼마예요? CV죠. 맞죠? CV 얼마? 4파이 엡실론 R1 V1 4파 엡실론 R2 V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파 엡실론 4파 엡실론 4파 엡실론 4파 엡실론 다 날리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V1 플러스
R2V2가 된다. 요런 공식이 나와요. 요런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구가 두 개 있는데 얘는 뭐 3m예요. 3m에 여기 100V짜리예요. 여기는 얼마? 4m에 200V짜리입니다. 그런데 병렬을 연결하게 되면은 얘들은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죠. 맞죠? 얘는 100V짜리고 얘는 200V짜리인데 병렬 연결하면 아직 앞에서 했지만 전압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공통되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야, 100V로 해야 되나? 200V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쇼부를 봐야 되나? 뭐다? 요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100 더하기 4 곱하기 200 이런 방법으로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병렬 연결 시 전체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새로운 콘덴서를 병렬 연결 시 분배받는 전하량이에요. 전하량. 전하량 보겠습니다. 보세요. Q1으로 대전된 정전 용량 C1에 정전 용량 C2로 연결할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얘는 뭐냐면 보세요. 얘가 C1이에요. C1. C1이면 처음에 전압 V1이라 할게요. V1. V1에 의해서 요거 C1과 V1을 곱하면 Q가 되죠. 맞죠? C1과 V1을 곱하면 Q가 됩니다. 요놈은 Q1이라 할게요. 전체 전기량이에요. 전체 전기량. 그럼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C2를 연결했습니다. C2를 지금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잖아요. 맞죠?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때 Q1이 여기에서 분배받는 전기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Q1에서 여기와 여기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맞죠? 처음에 Q1이었는데 그것이 콘덴서 항이 더 다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누어질 때 얘는 얼마를 공급받느냐? 얼마의 전기를 받느냐?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C2에서 보세요. 전체 정전 용량 얼마요? C1 플러스 C2죠. 맞죠? C1 플러스 C2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전압을 볼게요. 전체 전압을. 전체 전압을 우리가 V0라고 합니다. V0라고 합니다. 그럼 V0는 뭐냐? 전체 전압은 전체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기량. 전체 전기량이 얼마예요? Q1이 분배가 되니까 전체 전기량은 Q1이죠. 맞죠? 따라서 전체 전압은 얼마냐면 CT가 얼마요? C1 플러스 C2분의 Q1은 얼마다? 전체 전기량 얼마였어요? 처음에 얼마였어요? 요 놈이죠? C1 V1이다. 이 말이죠. C1 V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V0가 지금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보세요. C2는 어떻게 돼요? Q2는 어떻게 돼요? Q2는 여기에 분배되는 전기량은 뭐다? Q는 얼마요? CV죠. CV. 얼마? C2. 여기에 전기량은 C2 곱하기 여기에 전압은 병렬이니까 전체 전압이 되는 겁니다. 뭐? 전체 전압 V0가 되는 거죠. V0. 따라서 얼마다? C2 곱하기 V0 얼마요? C1 플러스 C2분의 C1 V1이 되니까 얼마? C1 플러스 C2분의 C1 C2 V1 해서 얘도 뭐 시험장 가서 유도를 해보려고 하면 잘 안 이어질 겁니다. 요것도 문제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처음에 C1에 Q1이 축적됐을 때, Q1의 전기량이 있을 때, 요 놈을 병렬로 연결하면 C2에 분배되는 전기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공식이에요. 뭐다 앞에서 했죠? 콘덴서 직렬 연결해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에 V1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예. 새로운 콘덴서를 병렬 연결 시 분배받는 전기량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 다음 페이지. 도체계의 에너지와 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체계의 에너지와 힘. 에너지와 힘 보세요. 우리가 에너지는 QV라는 공식이 있어요. 에너지는 QV.
QV. 얘가 뭐냐면 회로 이루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직렬 같은 경우 Q는 IT예요. IT 곱하기 V는 VIT. 는 뭐다? VI는 전력 P예요. PT가 됩니다. 즉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전력량 에너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뭐 교류처럼 이렇게 변할 때 혹은 콘덴서에 축적할 때 지금 얘는 있죠. 얘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 다른 말 없을 때 Q와 V가 주어졌을 때만 이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콘덴서에 축적을 한다고 해보세요. 콘덴서에 축적한다고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전기를 주면 콘덴서에 축적이 되는데 얘가 딱 바로 딱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축적이 되겠죠. 맞죠? 축적되고 해서 시간에 거쳐서 콘덴서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QV에서 얘를 시간에 따라 천천히 축적된다, 적산된다, 적분이란 거죠. 그래서 얘를 앞에서 했죠. QV를 조금 멋있게 인티그랄 QdV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뭐 dQ 예. V에다가 요 위치를 바꿀게요. V를 가해줬을 때 Q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세요. 똑같아요. 2분의 1에 그거 하면 적분하면 2분의 1에 QV가 나옵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적분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요. 요것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얘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얘는 정말 일반적인 경우고 얘는 뭐 콘덴서가 나왔다. 콘덴서 혹은 정전 에너지, 정지에는 전기 에너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2분의 1 QV입니다. 똑같은 QV에 2분의 1이 붙었다 안 붙었다 얘의 차이는 콘덴서에서 정전 에너지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얘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차츰 쌓일 것 같다 그런 말 뉘앙스가 풍기면 얘라는 거예요. 얘는 뭐 콘덴서의 뭐 축적 혹은 정전 뭐 에너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2분의 1 Q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Q는 CV죠. 맞죠? Q는 CV요. 따라서 얼마? 2분의 1에 Q 대 CV 하면 얼마? CV 제곱이죠. V는 얼마? V는 C분의 Q죠. 얼마? V 대 C분의 Q 대입하면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도체계 에너지가 힘할 때 정전 에너지, 콘덴서에 전체 축적된 에너지 하면은 기억하실 것 이겁니다.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에 처음에 QV라는 공식이 나왔고 2분의 1에 CV 제곱 2분의 1에 C분의 Q의 제곱 단위는 줄입니다. 여기다 단위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공식을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요 공식을 보세요. 에너지는 2분의 1에 CV 제곱인데 V는 얼마냐면 보세요. V는 C는 앞에 우리가 지금 콘덴서라 할게요. 평행판 콘덴서요. 평행판 콘덴서 얼마? 엡실론 D분의 S입니다. 입선 D분의 S고 V는 얼마냐면 ED예요. V는 ED. ER.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V는 ER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 보세요. E는 평행판 무한 평면 사이에 있을 때 E는 얼마요? 엡실론분 시그마고 V는 엡실론분 시그마 D였죠. 맞죠? V는 E에다가 D 곱하면 E에다 D에 곱하면 V가 된다는 겁니다. V는 ED. 요거. 따라서 보세요. 요거는 정리를 해보니까 2분의 1에 엡실론에 D분의 S 얼마? E의 제곱 D의 제곱이란 겁니다. 그러면 D 하나 약분되죠. 뭐다?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 SD 줄이란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런 거죠. 우리 에너지를 구하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C값 얼마, V값 얼마 주면은 그냥 C, V 대입해서 하면 돼요.
CV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너지를 구하는데 유전율, 전개, 면적, 이 S는 면적이죠. 면적. 그 다음에 D는 간격입니다. 그것들이 주어지면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C를 구할 때도 뭐예요? C는 V분의 Q로 대입할 때 있고 V와 Q 주면은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C는 얼마? 엡실론 D분의 S예요. 똑같은 C인데 유전율과 간격과 면적을 주면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예, 그게 틀린 겁니다. 똑같은데 하나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그냥 그 수치와 V값을 주느냐, 구조적으로 간격 얼마, 면적 얼마, 유전율 얼마 이런 거 주느냐에 따라서 적용 공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보세요. 에너지는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 SD 줄이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단위를 잘 보세요. 전체 에너지가 돼요. 전체 에너지요. 전체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에너지보다 콘덴서는 일종의 보면 판과 판 사이에 공간이 있고 최적이죠. 맞죠? 최적이 됩니다. 최적. 맞죠? 판과 판 사이에 있고 간격이기 때문에 최적입니다. 그러면 최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에너지고 우리가 최적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했을 때 최적은 어떻게 된다? 최적은 면적 곱하기 높이죠. 맞죠? 여기 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면적 S 곱하기 간격 D가 되는 거죠. 최적당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눈 것인데 이 최적이 뭐다? 면적 곱하기 길이 혹은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에너지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석 ST에서 SD로 나누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가 보세요. 원래 줄이었는데 최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눠주죠. 세제곱미터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단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얘가 단위만 보고 에너지인지 최적당 에너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정리하면 전체 에너지는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승의 SD 줄인데 얘가 최적당이라고 해서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승이고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왜? 최적당으로 해서 SD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줄이면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승 ST까지 되고요.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면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공식이 단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하는 것도 전체 에너지다, 최적당 에너지다 이렇게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D는 엡실론 E라는 공식이 있죠. 전속 밀도는 엡실론 E입니다. 맞죠? 요 놈을 E에다가 대입하면 보세요.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승이라는 공식은 2분의 1에 ED 혹은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승 E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공식이 3개가 된다. 똑같은 건데 D는 엡실론 E 요거 있죠. D는 엡실론 E 엡실론은 요 공식에다가 엡실론은 2분의 D 대입하거나 혹은 E는 뭐요? 엡실론 분의 D 대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공식이 요렇게 3가지 종류로 된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좀 생각해 보세요. 콘덴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콘덴서에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렇고 간격과 면적과 유전율과 전기가 있을 때 이렇고 그 다음에 최적당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콘덴서에서 하나 더 볼 필요 있는 것이 이거예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은 얼마냐? 서로 당기고 있는 힘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전하가 축적될 건데, 그 힘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냐?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일은 에너지인데 얘는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 뭐? 에너지는 FR이에요. FR이에요. 그런데 콘덴서 여기에서 경우 간격이라고 하면 FD가 되겠죠. FD가 됩니다. 즉 에너지 1은 힘 곱하기 간격 D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보세요.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뭐다? 힘은 간격분의 1이 되는 거죠. 1이요. 그럼 앞에서 구한 거 보세요. 에너지는 얼마? 전체 에너지겠죠. 당연히 전체 에너지겠죠. 2분의 1에 옵션 2에 자서 SD였습니다. 전체 에너지를 간격 D로 나누니까 우리가 전체 힘은 얼마다? 전체 힘은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S가 된다는 겁니다. D는 없고요. 요거 보세요. D 약분되어서 2분의 1 엡실론 2의 자승 S 뉴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전체 이렇게 서로 전체 당기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그런데 얘가 면적당 힘은 보세요. 면적당 힘은 어떻게 되느냐? 면적당 힘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일반 1제곱미터였죠. 1제곱미터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면적당 힘은 어떻게 된다? 전체 힘을 뭐다?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뭐? 힘을 면적 S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S로 나누니까 야 얘도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얘는 보세요. 뉴턴인데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뭐다? 메타 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메타 제곱으로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죠. 뭐 중요하다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뭐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정리를 하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2분의 QV는 2분의 1의 CV 제곱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단위는 줄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어떻게 2분의 1은 엡실론 2의 자승 SD 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놈을 보세요. 2분의 1은 엡실론 2의 자승 ED 엡실론 분의 D의 자승인데 요렇게 되면은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세제곱미터가 돼요. 단위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도 틀려. 그 다음 힘은 우리가 뭐다? 1을 간격으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의해서 얼마다? 2분의 1에 엡실론 2의 자승 S 뉴턴이었다가 얘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똑같죠? 앞에서 했지만 똑같습니다. 엡실론 2의 자승에 2분의 1의 ED에 2분의 1 엡실론 분 D의 자승에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데 단위는 틀린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왜 똑같으냐? 뉴턴 퍼 메타 제곱에 여기에 미터 곱하고 여기 미터 곱해 보세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미터 곱합니다. 그러면 뉴턴 미터는 1이죠. 힘 곱하기 거리가 1이죠. 얼마?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니까 세제곱미터죠. 뭐? 1은 줄이죠. 줄이고 똑같이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즉 단위 최적당 에너지, 단위 면적당 힘 공식도 같고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시험 칠 때 제일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단위예요, 단위. 단위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다른 거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단위만 잘 보시면 문제 푸는데 헷갈리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공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게 도책의 에너지와 힘, 요거 정전 에너지, 단위 체육장 축적된 에너지, 그 다음에 정전 흡입력 모두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저는 문제 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